노숙자 할머니, 당장 나가세요. 서울 최고급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나는 쫓겨나고 있었어요. 73 해녀인 내가 이 화려한 호텔까지 오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죠. 석 달째 연락이 끊긴 손녀 수진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새벽부터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길을 잃어가며 겨우 찾아온 이곳. 하지만 나를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복장으로 로비에 계시면 다른 손님께 민폐예요. 프런트 매니저의 손이 내 손목을 세게 잡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할머니 뭐야? 노숙자 아니야?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녀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대리석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를 만나기 위해 홀로 서울에 온 73 해녀 복순이의 이야기. 차가운 도시에서 만난 따뜻한 기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차가운 바닷물에서 나왔을 때 내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73 먹은 나이에도 물질을 해야 먹고 사는 게 우리 섬 사람들 팔자죠. 물속에서는 춥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오직 전복 하나, 소라 하나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렇게 2시간을 물속에서 보내고 나면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집 순덕이 할매가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손녀 서울 명문 호텔에서 일한다며? 자랑스럽겄다. 순덕이 할매 얼굴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저 웃기만 했죠. 자랑스럽기야 당연하지만 요즘 들어 손녀 수진이가 걱정이었거든요. 집에 들어와 벽에 걸린 수진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대학 졸업사진이에요.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 모습. 그 아이를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수진이 엄마 그러니까 내 딸 미정이가 수진이를 낳고 3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위는 재혼하면서 아이를 떠맡았죠. 결국 내가 키웠습니다. 수진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섬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목포로 유학을 보냈어요. 내가 물질에서 번 돈으로 하숙비 대주고 학원비 대주고 그렇게 키운 아이가 서울 좋은 대학 들어가고 명문 호텔에 취직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들어 연락이 뜸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석 달째 감감무소식이에요. 문자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는 받지도 않아요. 바쁘다는 건 이해해요. 그 좋은 호텔에서 일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지만 할매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혹시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잠을 설쳤죠. 그날 밤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물질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서울 다녀올 정도는 되겠죠. 결심했어요. 직접 서울에 가서 수진이 얼굴 한번 보고 오자고. 손녀가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래봤자 15년 전에 장날 사둔 검정 바지에 남색 점퍼였지만요.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에 거칠어진 손이 보였어요. 수진이가 보면 놀라겠죠. 할매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고요. 보따리를 챙기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이었어요. 서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포까지는 배로 가봤지만 서울은 텔레비전에서만 봤죠. 하지만 괜찮아요. 사람 사는 곳인데 길 물어가면 찾아가겠죠. 새벽 6시 배가 출발했어요.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니는 배라 놓치면 안 됐죠. 파도가 높았지만 나는 멀미 같은 건 하지 않아요.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1시간을 달려 목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역까지 가는 버스를 탔어요.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 겨우 찾았죠. 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표 사는 곳을 찾아 헤맸어요. 예전에는 창구에서 사람한테 표를 샀는데 지금은 기계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무인 발매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도통 모르겠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눈치가 보였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중얼거리며 비켜섰어요. 그때 젊은 남자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분이 대신 눌러줘서 겨우 표를 샀죠. KTX라는 기차는 정말 빨랐어요. 3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예전에는 하루가 걸렸다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죠.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지하철을 타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수진이가 예전에 전화로 알려줬거든요. 호텔 주소는 보따리에 메모해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줄이 얼마나 많은지 색깔도 다 다르고 숫자도 복잡하고 나는 한글은 읽을 줄 알지만 이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기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 어디요? 하지만 다들 바쁜지 그냥 지나쳐 갔어요.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하고 갔죠. 10명쯤 붙잡아 물어봤을 때 한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몇 호선을 타고 어디서 내리라고요. 하지만 막상 지하철을 타려니 또 문제였어요. 표를 사는 것도 복잡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사람들은 카드를 찍고 쓱쓱 지나가는데 나는 그게 없었어요. 영무원한테 물어서 일회용 표를 샀죠. 그리고 또 물어 겨우 플랫폼을 찾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서 있기도 힘들었죠. 몇 정거장을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릴 곳을 지나칠까봐 계속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게 3번을 갈아타고 2시간을 헤매고 사람들한테 20번도 넘게 길을 물어가며 겨우 호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 얼굴만 보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며 걸었죠.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 높은 건물이 보였어요. 유리로 된 반짝반짝한 건물. 입구에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와, 입이 벌어졌어요. 우리 수진이가 여기서 일한다고?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주눅이 들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곳에 내가 들어가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괜찮아요. 손녀 보러 온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신기했죠.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너무 화려해서 눈이 부셨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이게 호텔이구나. 수진이는 매일 여기서 일하는구나. 그때였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분이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할머니, 여기 아무나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주세요.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당황했죠. 아무나는 무슨. 나는 손녀 보러 온 건데요. 저기, 우리 손녀가 여기서 일하는데. 김수진이라고.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직원 면회는 안 되고요. 솔직히 이런 복장으로 로비에 계시면 다른 손님께 민폐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폐? 내가 민폐라고?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쑥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낡은 옷을 입은 나는 확실히 눈에 띄었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손녀를 봐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여자분이 경비원을 불렀어요. 2명의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나가주세요. 나는 저항할 수 없었죠. 그렇게 호텔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호텔 정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보따리에서 수진이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어요. 요즘은 공중전화도 찾기 힘들다고 들었지만
다행히 호텔 맞은편 편의점 앞에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끊어졌죠. 왜 안 받노? 다시 걸었습니다. 또 신호음만 울렸어요. 10번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죠. 나중에 알았지만 수진이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 중이었대요. 임시로 쓰는 전화기에는 내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걸 몰랐어요. 왜 안 받을까? 나를 피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쥔 동전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전화를 걸 수 없었죠. 나는 호텔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수진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퇴근할 때 나오겠죠. 그때 불러 세우면 돼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7시, 8시, 9시. 호텔 정문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문으로 나가나 싶어서 호텔 주변을 돌았어요. 건물이 크다 보니 옆문도 있고 뒷문도 있었죠. 발이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걷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앉으면 수진이를 놓칠까 봐요. 그렇게 호텔 주변을 빙빙 돌며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제발, 수진아, 나와라. 밤 10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해지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죠. 11월 서울의 밤바람은 섬의 바람과 달랐어요. 바닷바람은 습기가 있어서 옷속까지 파고들지는 않는데 서울 바람은 건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어요.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어요. 거기 의자에 앉았죠. 발을 좀 쉬어야 했어요. 앉자마자 온몸이 풀어졌습니다. 피곤했어요. 눈이 저절로 감겼죠.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11시, 12시.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간간히 택시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추웠어요. 정말 추웠죠.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옷을 아무리 여며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얼어 죽겠구나 싶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밖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따뜻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볼까도 했지만 거기도 오래 있으면 눈치가 보일 거예요. 그때 생각났어요. 호텔 화장실. 거기는 따뜻하겠죠? 손님들이 쓰는 곳이니까 난방도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몸만 좀 녹이자. 잠깐만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나올 거예요. 결심하고 일어섰습니다. 호텔로 향했죠. 정문은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옆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로비는 조용했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죠. 화장실 표시를 보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아, 살 것 같았어요. 세면대로 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죠. 손을 씻으며 얼굴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내 모습이 비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 이 모습으로 손녀를 만나려고 했구나. 수진이가 보면 놀라겠죠. 아니, 부끄러워할지도 몰라요. 이런 할머니가 있다는 게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할매가 이카이 왔는데 너를 보고 싶어서 혼잣말을 했죠. 세면대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쉬자. 정말 잠깐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나는 황급히 세면대에서 물러났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며 밖으로 나왔어요. 로비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제 그 여자분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 이름표를 보니 프런트 매니저 민지라고 쓰여 있었죠. 할머니,
또 오셨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봤어요. 청소하는 분들, 출근하는 직원들, 이른 아침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 모두의 시선이 나한테 쏠렸죠. 어젯밤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민지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이거 완전 노숙이잖아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래. 어떻게 저런 사람이 호텔에 들어왔대? 제 냄새 나지 않아?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노숙자가 아닌데, 손녀 보러 온 건데.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손녀 한 번만. 제발.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민지는 듣지 않았어요.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경찰을요? 하지만 항변할 힘도 없었어요. 민지가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강한 손이었죠. 이리 오세요. 끌려갔어요. 로비 한가운데를 지나며 사람들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할머니 뭐야? 노숙자 아니야? 여기 경비는 뭐 하는 거야? 호텔 이미지 망치네.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억울하고 슬펐어요. 나는 그저 손녀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거죠?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지가 너무 세게 끌어서 손에서 놓쳤어요. 보따리에서 내용물이 쏟아졌죠. 낡은 옷까지, 동전 몇 개,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 사진이 바닥에 널브러진 걸 봤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할매가 이 꼴이 됐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죠. 민지는 계속 나를 끌고 갔어요. 정문 쪽으로요.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밖으로 쫓겨나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겠죠. 수진이를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때였어요. 호텔 정문이 열렸습니다. 자동문이 쓱 하고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분이었죠.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분이었어요. 그분이 로비를 훑어보다가 이쪽을 봤습니다. 나와 민지를 본 거예요. 매니저가 늙은 할머니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을요. 그분의 걸음이 멈췄어요. 잠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가 고요해졌죠. 웅성거리던 소리도 멈췄어요. 민지의 손도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남자분을 봤어요. 그분이 빠르게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내 얼굴을 봤죠. 찬찬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분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놀랐어요.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떨리는 눈으로 그분을 봤습니다. 너 혹시 저 현우예요. 송정마을 현우.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우? 어부 김신의 아들 현우?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할머니.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구나. 정말 현우구나. 20년 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대학 입학하던 해였나?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요. 현우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시네요. 어떻게 여기에? 현우도 떨리는 목소리였죠. 나를 알아봐 주다니. 감격스러웠어요. 기억이 났어요. 20년 전 현우네 집은 가난했죠.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그물을 잃어버려서 빚을 졌어요. 현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내가 현우네 집에 갔었죠. 현우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공부는 잘하는데 학교를 못 보내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질에서 번 돈을 모아뒀던 게 있었어요. 수진이 학원비 때문에 모아둔 거였지만
현우가 더 급했죠. 현우네 집에 돈을 쥐어줬어요. 공부 잘하는 놈이 배 탈 건 뭐냐? 학교 가거라. 현우는 울었어요. 할머니, 꼭 갚을게요. 하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죠. 갚을 것 없어? 나중에 크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살아라. 그게 나한테 갚는 거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도와줬어요. 대학 입학금, 생활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죠. 현우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소식만 들었죠.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섭섭하기도 했지만 이해했어요. 바쁘겠죠. 젊은 사람들은 앞날을 보고 살아야 하니까요. 현우가 민지를 향해 돌아섰어요.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민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현우가 사장이라고? 이 큰 호텔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손님 앞에서 어르신 손목을 잡고 끌어내. 이게 우리 호텔 서비스 교육이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할머니가 사장님 은인이래. 매니저 큰일 났네. 그런 소리들이 들렸죠.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지. 현우가 말했어요. 민지가 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어쩔 줄 몰랐어요. 됐어. 손을 내저었죠.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당황스러웠을 뿐이에요. 현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이리 오세요. 제대로 모셔야죠. 부축해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꼭대기층을 눌렀더라고요. 올라가는 동안 현우는 계속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습니다. VIP 라운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너무 화려했어요. 큰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앉으세요.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뭐라고 지시했죠. 곧 따뜻한 차와 음식이 나왔어요. 드세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현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현우야, 현우야. 그 이름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저 현우예요. 송정마을 현우.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우? 어부 김신의 아들 현우?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할머니.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구나. 정말 현우구나. 20년 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대학 입학하던 해였나?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요. 현우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시네요. 어떻게 여기에? 현우도 떨리는 목소리였죠. 나를 알아봐 주다니. 감격스러웠어요. 기억이 났어요. 20년 전 현우네 집은 가난했죠.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그물을 잃어버려서 빚을 졌어요. 현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내가 현우네 집에 갔었죠. 현우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공부는 잘하는데 학교를 못 보내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질에서 번 돈을 모아뒀던 게 있었어요. 수진이 학원비 때문에 모아둔 거였지만 현우가 더 급했죠. 현우네 집에 돈을 쥐어줬어요. 공부 잘하는 놈이 배 탈 건 뭐냐? 학교 가거라. 현우는 울었어요. 할머니, 꼭 갚을게요. 하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죠. 갚을 것 없어? 나중에 크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살아라. 그게 나한테 갚는 거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도와줬어요. 대학 입학금, 생활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죠. 현우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소식만 들었죠.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섭섭하기도 했지만 이해했어요. 바쁘겠죠. 젊은 사람들은 앞날을 보고 살아야 하니까요. 현우가 민지를 향해 돌아섰어요.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민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현우가 사장이라고? 이 큰 호텔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손님 앞에서 어르신 손목을 잡고 끌어내. 이게 우리 호텔 서비스 교육이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할머니가 사장님 은인이래. 매니저 큰일 났네. 그런 소리들이 들렸죠.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지. 현우가 말했어요. 민지가 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어쩔 줄 몰랐어요. 됐어. 손을 내저었죠.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당황스러웠을 뿐이에요. 현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이리 오세요. 제대로 모셔야죠. 부축해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꼭대기층을 눌렀더라고요. 올라가는 동안 현우는 계속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습니다. VIP 라운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너무 화려했어요. 큰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앉으세요.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뭐라고 지시했죠. 곧 따뜻한 차와 음식이 나왔어요. 드세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현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현우야, 현우야. 그 이름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니 몸이 녹았어요. 음식도 맛있었죠. 얼마나 오래 먹지 못했는지. 하지만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내 옆에 앉아 가만히 지켜봤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현우 손을 잡았습니다. 됐다. 내가 잘 됐으니 그걸로 됐어. 진심이었어요. 현우가 이렇게 크게 성공한 걸 보니 기뻤습니다. 내가 도운 보람이 있었죠. 대학 졸업하고 호텔 경영 공부하러 미국 갔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다가 3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죠. 이 호텔 인수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다 내가 잘해서지. 나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배를 탔겠죠.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구나. 현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섬에서 혼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그 말에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근디, 내 손녀가 여기서 일한다 카던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라고. 김수진. 그 애를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연락이 안 돼서. 현우 눈이 커졌어요. 수진 씨요? 김수진? 놀란 표정이었죠. 설마 할머니 손녀였어요? 알고 있었나 봐요. 같은 직원이니까요. 그래. 우리 수진이.
내가 키운 손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현우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불러올게요. 밖으로 나갔어요. 혼자 남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수진이를 보는구나. 얼마 만이에요? 석 달? 아니, 넉 달 만인가?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머리도 손으로 쓸어 넘겼죠. 초라한 모습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수진이가 놀라지 않을까? 할매가 이렇게 늙었다고 실망하지 않을까?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그 목소리에 눈물이 터졌죠. 수진아. 수진이가 내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할머니.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나도 수진이를 꼭 안았죠. 따뜻했어요. 살아있구나. 건강하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할머니, 왜 연락 안 하고 오셨어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놀랐잖아요. 제가 모실 텐데. 미안해. 할매가 미안하다. 계속 사과했어요. 휴대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임시폰 쓰는데 할머니 번호 저장 안 돼 있어서 몰랐어요. 모르는 번호라 안 받았어요. 미안해요. 아니다. 괜찮아. 내가 무사하니까 괜찮아.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어른이 됐어요. 하지만 내 품에 안긴 모습은 어렸을 때와 똑같았죠. 요즘 야간 근무 많아서 정신없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핑계처럼 들렸지만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현우가 조용히 나갔어요. 우리 둘만의 시간을 주려고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수진이와 나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안고 있었죠. 한참 뒤에 수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혼자서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그래. 배 타고 목포 가고 기차 타고 서울 왔지.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수진이는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할머니.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찾아뵈어야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됐어. 할매가 보고 싶어서 온 거요. 내 잘못 아니다.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이 손으로 호텔 일을 하는구나. 대단해요. 그런데 정현우 사장님이랑 아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모시고 오셨던데. 그 말에 현우 얘기를 해줬어요. 송정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수진이가 놀랐어요. 사장님이 할머니 제자셨어요? 몰랐어요. 사장님 항상 조용하시고 말씀 없으신데. 그렇구나 싶었죠. 현우는 원래 과묵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좋은 대우 받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할머니 손녀라는 거 알면 잘해주실 거예요. 아니다. 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지. 그런 걸로 혜택 받으면 안 된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할머니. 철든 모습이었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엊그제 내 등에 업혀 다니던 아이 같은데. 밖이 밝아졌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에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해가 떠올랐죠. 아름다웠어요.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좀 쉬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죠. 현우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현우의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호텔에서 쉬세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 준비했어요. 푹 쉬시고 내일 섬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괜찮아. 오늘 갈 거요. 하지만 현우와 수진이가 말렸어요. 할머니,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하루만 쉬세요. 둘이서 설득했죠. 결국 이겼습니다. 그래. 하루만 쉬다 갈게. 수진이가 나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정말 큰 방이었어요. 침대도 크고 화장실도 크고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도 멋졌죠.
이런 데서 자도 되나 싶었어요. 할머니, 푹 주무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 근무 끝나고 올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알겠다. 수진이를 보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푹신했죠? 이렇게 좋은 침대는 처음이에요. 눈을 감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그대로 잠들었죠. 꿈을 꿨어요. 수진이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섬 바닷가를 걷는 꿈이었죠. 수진이가 조개를 주우며 웃었어요. 할머니, 이거 예쁘죠? 그래, 예쁘다. 우리 수진이가 제일 예뻐. 깨어났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 목소리였죠. 문을 열어줬어요. 수진이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옷 샀어요. 입으세요. 새 옷이었습니다. 따뜻한 패딩, 편한 바지, 목도리까지. 아이고, 이런 거 사면 어떡하노? 할머니 옷 너무 낡았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새로 입으세요. 이쁘세요. 억지로 입혔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죠. 새 사람 같았어요. 저녁 먹으러 가요. 수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현우도 합류했죠.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수진이와 현우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나를 깨웠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요. 눈을 뜨니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었죠. 씻고 식당으로 갔어요.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죠. 아침을 먹으며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로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아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현우는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제가 꼭 모셔다 드려야 마음이 놓여요. 수진이도 거들었죠. 할머니, 사장님 말씀 들으세요. 결국 현우 차를 타고 목포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휴가를 냈대요.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다고요. 차 안에서 셋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얘기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나 싶었죠. 목포에 도착했어요. 현우가 배표를 끊어줬습니다. 배에 타기 전 현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다음에는 제가 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해요. 꼭 오너라. 언제든지 환영이다. 진심이었어요. 현우가 올 거라는 게 기뻤죠. 그리고 수진이도요. 할머니, 자주 올게요. 이제 핸드폰도 고쳤으니까 자주 연락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수진아.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어요. 할머니도요. 수진이도 나를 꼭 안았어요. 배에 올랐습니다. 갑판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현우와 수진이도 손을 흔들었죠. 배가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작아졌어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 가길 잘했어요. 힘들었지만 수진이도 만났고 현우도 다시 만났죠.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도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섬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집으로 걸어갔죠. 이웃집 순덕이 할매가 나를 봤어요. 복순아, 어디 갔다 왔너? 서울 다녀왔어. 손녀 보러. 그랬더니 순덕이 할매가 눈을 크게 떴죠. 서울? 혼자? 그래, 혼자. 아무것도 아니요. 집에 들어와 벽에 걸린 수진이 사진을 봤어요. 이제 곧 새 사진으로 바꿔야겠어요. 서울에서 같이 찍은 사진으로요. 그 생각을 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죠.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또 물질을 해야겠어요.
아직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해야죠.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수진이가 있고 현우가 있으니까요. 전화도 자주 오고 가끔 찾아올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죠. 할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예, 잘 왔다. 걱정 마라. 다행이에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요. 혼잣말을 했죠. 그날 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없이 푹 잤어요. 아침이 되면 또 바다로 나갈 거예요. 물질을 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수진이와 현우가 내 삶에 있어요.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73의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서울에서의 사흘은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힘들었지만 또 가고 싶기도 해요. 손녀 얼굴 보려면 언제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가 올 거예요. 약속했으니까요. 현우도 오겠다고 했고요. 그날을 기다리며 살면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게 내 이야기예요. 73 해녀 복순이의 서울 여행기.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며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